자, 저희 이제부터는 성장을 위해서 가치 투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교육 함께 하시면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직접 구성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 사례와 관제사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실전형 투자 전략을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김정철 관제사, 오늘 저희 오마이 주식 시청자님들께 처음 인사드렸잖아요. 네. 오늘 어떤 강의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할게. 제가 추구하는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추구하는 방법론은 성장형 가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기술적 기법보다는 일단 약간 개념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진행하는 건데, 자, 성장형 가치 투자. 일단 성장주를 보긴 하는데 거기서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제가 관제사다 보니까 일단 안전한 종목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빠른 목적지를 안내하는 게 저의 주요 임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장주는 일단 이익이 당장 나진 않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그 가치를 땡겨서 시장에서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2년 전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차전지 관련주들 그때 실적이 실제로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기대감으로 미리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후에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가려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장형 가치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음 보시면은, 자, 성장은 장점이 있습니다. 성장은 빠른 수익률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슈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죠.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높은 변동성과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공략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반드시 함께 꼭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치 투자의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요, 안정적인 회사 가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기적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은 일단 재무 분석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재무 분석을 상당히 좀 쉽게 하려면 상당히 이제 회계사 정도 돼야 되는 지식까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수급 이슈가 이 가치에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요, 가치주가 각광받기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급 논리가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장입니다. 오늘 26일 한국 증시만 보시더라도 오늘 반등장인데, 이 반등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 시장이 반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수급 논리가 먼저 앞서는 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만 좀 하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언제 올라갈지 마냥 주구장창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행기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그 비행기를 결국 나중에 계속 기다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 개를 접목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술적 분석이냐 기본적 분석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기본적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각각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기간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된다. 기간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요,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전 세계에서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제시 리버모 정도, 그리고 레이 달리오 정도가 약간 이 두 개가 섞인 분인데,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기본적 분석으로 크게 대성하신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런 분들이 다 이쪽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사실 같이 접목하고 조화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 투자 기간을 미리 설정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CEO나 그 다음에 오너의 그런 성향까지도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종목이나 우리가 픽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그 성향이나 그런 재무의 환경이 적용되는 그 시간이
당연히 길면 길수록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뭐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실적은 가치에 수렴한다. 예, 가치에 수렴한다. 라는 대전제하고 같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하기에는 짧은 기간 트레이딩 할수록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술적 분석을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기술적 분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본적 분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근데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술적 분석도 주봉, 일봉, 월봉으로 보면 또 다를 수 있고 기본적 분석도 당장 이슈하고 그다음 모멘텀 가지고 실적을 반영해 버리면 그럼 주가가 바로바로 바뀔 수 있지 않냐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가 조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이게 성장 가치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적 분석은 성장에 치우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가치에 좀 치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이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그런 포인트들은 주로 레이쇼 분석이라고 하는데 뭐 PER이나 PBR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부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동평균선 관련한 이평선, 그다음 각종 보조 지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하우는 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이 기본적 분석을요. 이 기본적 분석 가지고는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종목을 선택합니다. 종목 선택하는 걸 기본적 분석으로 많이 하고 그 선택한 종목 가지고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가실 건데 하나씩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자 일단 제가 처음에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대표적인 방산주죠. 방산주인데 이 방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왔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조정받은 부분이나 올라왔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방산주들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르기 막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수주가 가시화되고 그 수주가 실제 실적으로 찍히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실적하고 그럼 현재 주가하고 우리가 과연 매칭이 되느냐 이걸 좀 여러분들이 계속 따져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만 볼게요. 2024년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1조 7천억이죠. 1조 7천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이보다 많은 2조 5천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예상이 한 2조 2천억에서 2조 5천억 사이인데, 지금 보시면은 2조 5천억, 2조 사이면은 이 종목의 적정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은 우리가 한 10배 정도 봐요. 이익의 10배, 순이익의 10배 정도 보는데 이 10배 가지고 보는 거는 이게 보통인 거고 업종마다 조금 다릅니다. 성장하는 업종은 이 배수를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죠.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멀티플을 좀 더 높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종목,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멀티플을 낮출 수가 있어요. 낮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업종이다라고 하면 보통 은행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세가 멈췄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PER이나 PBR을 평가할 때 멀티플을 상당히 낮게 줍니다. 반면 이렇게 실적이 가시화되고 성장하는 종목들, 업종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높게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있는데 단지 이거 말고 다른 업종의 다른 나라의 같은 업종의 종목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독일의 라인메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주가가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이미 반밖에 안 됐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라인메탈이 이거보다 2배가 더 비쌌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기술적 타이밍 분석을 같이 해보시면
이런 그랜드한 수익률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종목 하나 예시로 들어보면 이건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인데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중공업 일도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전력설비인데 전력설비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초고압 변압기, 변압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변압기가 최근에 이제 AI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변압기 설치가 많아지죠.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왔고 최근에는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효성중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기 순이익이 한 4천억 정도에서 5천억 정도, 5천억을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올해만 해서 이 정도고요. 그러면 이제 효성중공업도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같이 전력 설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HD 현대엘렉트릭이 있고요. 그 다음 뭐 LS 일렉트릭,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과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효성중공업이 여기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구간, 올해 7월에서 8월 동안 행보하는 이 구간에서 사실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 못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치 평가를 좀 하다 보면 아,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더 싸다. 그리고 싼 거 가지고는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죠. 바로 초고압 변압기가 과연 진짜로 잘 팔리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실적이 확인되니까 그때부터 다시 주가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형 가치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이 성장세하고 그다음에 실적의 성장, 그다음에 가치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같이 체크하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아주 안전 항로에서 투자 여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질문이 있어서 하나 드려보고자 해요. 괜찮을까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앞서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말고도 수급이 쏠리고 있는 곳들이 있죠.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네, 어떤 이슈가 있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이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한 달 사이에 리튬 가격이 20% 급등했다고 합니다. 오늘장에서 양극재뿐만 아니라 셀 3사도 강한 탄력 받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정말 많은데 저희는 어떤 시선으로 좀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26일 한국 증시에서 오르고 있는 2차 전지는 사실 네. 2차 전지 이슈로 올랐다기보다는 사실 화학주의 이슈가 좀 큽니다. 오. 석유화학이 지금 현재 상당히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석유를 우리나라 석유화학 정제를 하려면 두바이에서 가져와서 석유를 네. 가져와서 정제해가지고 그걸 다시 갖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중국이 많이 샀는데 중국이 이렇게 살 바에 우리가 만들지 하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서 우리가 석유화학이 정말 안 좋다가 오늘 나온 이제 뉴스가 바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석유화학 롯데케미칼하고 HD 현대케미칼하고 같이 이제 좀 구조조정하자 같이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촉매자가 돼가지고 화학주 전반적으로 올랐고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화학을 씁니다. 화학을 쓰다 보니까 이 화학 제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화학 원료들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이 엮여서 같이 올라오고 그다음 테슬라의 주가 반등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특히 유럽에서 판매량이 정말 안 좋았는데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다만 저는 여기서 석유화학하고 좀 분리하셔야 돼요. 이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같이 가고 있지만 네.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따로 갈 거거든요. 석유화학은 미래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아미라 프로젝트라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석유화학 단지보다 더 큰 석유화학 단지를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쉽지 않기 때문에 석유화학과 2차 전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좀 분리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여러분 궁금하셨죠? 궁금증이 조금이나 해소되셨길 바라면서요.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은데 저희 성공투자 어떻게 전략 배워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큽니다. 자, 김종철 관제사 저희 계속해서 강의 이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성공투자 최적 항로가 있는 그런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요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바로 AI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이 AI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쭉 이제 우상향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한동안 못 올라오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형 가치 투자의 원리로 딱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저평가 받고 있었고요. 이때서 이 저평가가 실적으로 확인되면서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쭉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판을 하는 회사고요. 지금 TPU, GPU 모두 다 기판 납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2025년에서 지금 현재 이익 성장률 51%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최대 이 하이엔드 기판 쪽에서 최대 점유율이 70%까지 늘어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가 저도 지금 현재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버블이 쌓였다 하더라도 초입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을 한다고 그런 가정하에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AI 반도체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지금 조정을 마침 좀 잘 받았거든요. 잘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이 AI 반도체 위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현재 핫한 구글의 TPU마저도 현재 관련주로 아직까지는 시장에 부각되고 있지 않은데 관련주이긴 해요. 근데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좋은 타이밍까지도 같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투자자분들을 대신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는 그런 질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김정철 관제사, 저희 네이버도 궁금합니다. 이벤트가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뭐 합병을 앞두고 교환 비율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았었어요. 네이버 주가를 본다면 최근에 또 반등을 했다가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보유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두나무권이 많이 소화가 된 건지 저희 네이버는 어떤 포인트 있을지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비관적인데 네. 네이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좋게 보고 있냐면 이유가 뭐냐면요. 이 네이버가 사실 이제 솔직히 우리가 네이버가 요즘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커머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그럼 성장이 끝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놓고 있을 때쯤 네이버가 결단을 한 거죠. 업비트랑 다시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포인트를 찾고 있는 게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최근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좀 사그라드는 게 뭐냐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된 지니어스 법안을 발효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급하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아직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원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가만히 놔두면은 2027년에는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 발효되기 전에 빨리 발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걸 미국 법안에서 정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120일 이내에 공표가 돼서 발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늦어지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모멘텀이 조금 꺾여 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올 때 분명히 같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이버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원전에 대한 코멘트도 좀 간략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튀르키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원전 수주 협력 MOU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원전주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사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종 원전 관련한 이슈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왔는데 특히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원전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는 사실 오늘은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를 원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슈가 나오면서 같이 좀 올라온 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성장형 가치 투자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손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익에 비해서 이익은 1조 원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50조가 넘거든요. 그럼 PER이 5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과연 공략하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원전 관련주 모든 종목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BHI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 관련주라기보다는 발전소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성장형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BH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평가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원전주 내에서도 좀 옥석가리기 좀 하자.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다만 한 가지 모멘텀이 더 나오면, 그게 되면 상당히 좀 괜찮은데, 그게 뭐냐면 KF21이라는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에 메인 엔진을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30조 원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느냐, 가스터빈 엔진으로 과연 KF22에 국산 엔진이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보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모멘텀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모멘텀 관련한 이슈들 저희 오마이 주식에서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희 김정철 관제사의 이 탑승 게이트 종목 챙기셨을까요? 하지만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요. 특별히 오마이 주식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김정철 관제사가 옥석을 가려내서 준비한 스카이라인 종목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리는 스카이라인 종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요. 관제사가 글로벌 매칭을 통해서 고른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 기업과 함께 기분 좋은 이륙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만 챙기셔도 성공 투자를 목적지로 하는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겠습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고 링크 한 번만 누르시면 두 가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 켜주시고 이 QR코드 부분을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찰칵하고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만 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저희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QR코드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3가지 혜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혼자 공부하기 매우 어려우셨죠? 이제는 집에서도 시장의 핵심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 관제사의 실전 매매 분석과 전략을 담은 라이브 방송으로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하죠. 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이슈에 저희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매주 경제와 증시 뉴스 정말 쉽고 빠르게 해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숨어있는 의미까지 콕 집어서 알려드리니까요. 주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만나보죠. 자, 공부를 했으면 다음 스텝은 바로 적용이겠죠.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팁과 전략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층 스마트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공 투자 여정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도 우리 비행기 성공적으로 착륙 마쳤습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은 앞으로도 탑승하신 시청자님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여정을 안전하고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 시청 가능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